안녕하세요, 시네마 토크입니다. 저번 반도 예고편 분석에 이어 영화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제가 앞서 예상했던 내용은 어떤 것들이 맞아떨어졌나 보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한국에서 발생한 좀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 국가들이 사실상 섬나라인 대한민국을 봉쇄했다는 것과 타국가로 대피했지만 난민으로도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상태일 것으로 예상한 것, 그리고 군인들이 4년 동안 버려져 인간성을 상실한 것은 맞았지만 안타깝게도 치료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과연 반도가 여러분들의 표값을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평가를 말하자면 잘 만들었지만 신파가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신파가 대한민국에서 흥행공식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과도한 게 문제입니다. 또한 예고편에서 봤던 두 아역 배우의 단 두 마디, 살고 싶으면 타요. 내가 또 나서야 되나? 이게 걱정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넣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글거리긴 하지만 영화를 감상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고 상황에 맞게 떨어지는 대사이기 때문에 영화의 재미가 떨어진다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눈여겨볼 것은 강동원이 보여주는 액션과 버려진 서울의 모습을 잘 구현해냈고, 무엇보다 정석과 군인들의 추격전이 정말 박진감 넘치고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것만으로도 극장에서 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국내에서 만들어진 영화 중에서 이 정도로 카체이싱 장면을 잘 구현한 영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최고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비물이라는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리지만 영화의 디테일을 신경 쓰신다면 보는 내도록 불편하실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느꼈던 반도가 별로인 점을 말씀드릴 텐데요. 영화의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도를 보실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카투사였던 전석은 가족인 누나와 매형, 그리고 조카와 함께 배를 타고 반도에서 탈출하는데요. 여기서 벌써 심각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작인 부산행에서 좀비에게 물렸을 때 변하는 시간은 빠르면 10초,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느리다고 해도 5분에서 10분입니다. 그런데 반도에선 좀비에게 물린 감염자가 배에 타게 되는데요. 다른 경로도 아닌 일반 탑승객과 함께 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상황인 만큼 검역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그대로 통과했다는 점과 배가 출항하고 일본에 도착할 시간이 되었음에도 그 감염자는 좀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최소 2시간은 지났다는 소리인데 초반부터 반도의 설정이 붕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배 안에 남아있던 감염자 때문에 눈앞에서 누나와 조카를 잃고 4년 동안 죄책감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매형이 일감을 물어온대요. 바로 좀비 바이러스로 버려진 반도로 돌아가 달러가 든 트럭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국가들은 대한민국을 반도라고 부르는 등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서인지 홍콩으로 탈출한 한국 사람들은 바이러스 보균자라며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 근데 니네가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아무튼 국가가 없기 때문에 난민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고 근근히 살아가는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돈이 되는 일을 마다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을 잃고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온 정석은 영 개의치 않았지만 매형이 자신을 두고서라도 가겠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죽음의 땅 반도를 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문제는 반도로 들어가서입니다. 4년 동안 버려진 반도에 어떻게 이렇게 기 잘 나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도에서는 인천에서 돈 있는 트럭이 있는 목동까지 하이패스로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부 홍콩으로 탈출하기 위해 631 부대에 성공적으로 잠입한 정석과 민정은 트럭을 구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그러던 중 정석은 죽은 줄만 알았던 매형이 군인들에 의해 61번이라는 번호를 부여받아 술래잡기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매형을 구하러 가지만 안타깝게도 군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 순간 민정이 트럭을 몰고 와 정석을 구해냅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정석과 만난 지 하루도 안 될 뿐더러 좋은 인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악연에 가까운 사이인데 민정이 무슨 이유로 정석을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석을 버렸다면 안전하게 트럭을 몰고 나갈 수 있었겠지만 트럭과 위성전화기까지 구했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해 정석을 구하고 군인들에게 쫓기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한 좀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좀비가 전혀 무섭지 않은 영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작중 인물들이 보여주는 좀비에 대한 태도입니다. 소리에 민감한 좀비들이 차량의 엔진 소리엔 반응도 하지 않는 데다가 후반부 차량 출신에 가서는 어이가 없을 정도로 좀비는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말 그대로 볼링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작에서 보여주었던 그 좀비가 맞나요?
그리고 정석을 구해준 일행 중에는 한 노인이 있는데요. 무전으로 한미연합사와 교신하고 제인소련과의 친분을 과시하지만 어설픈 영어 실력과 전원도 켜지 않은 채 무전하는 모습에 그저 노망난 노인으로 치부됩니다. 하지만 영화 마지막에서는 치누크 헬기를 몰고 와 위기에 빠진 정석 일행을 구하는 사람 바로 제인소령이었습니다. 분명 영화 중간 무전기에서 통신이 가능한 굿이 나오는 떡밥 장면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진짜 제인소령이 그들을 구하러 올 것이라 생각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들을 구출하고 떠날 때 보인 제인소령의 팔뚝에 붙은 국가마크는 말레이시아입니다. 맙소사, 말레이시아라니 제정신입니까? 군용 무전기로 말레이시아요? 거리도 거리지만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무전은 주파수가 맞지 않는다면 서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노인이 무슨 수로 말레이시아의 유행군과 교신할 수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노인이 줄곧 주장하던 한미연합사도 아닌데다가 난민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반도의 사람들을 구출한 명분이 어디 있었을까요? 또한 제인소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주 가관입니다. 자살을 하려는 민족의 모습을 보고 상식적인 선택이라고 하질 않나 마지막 탈출을 할 땐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하죠. 반도에 오기 전 정석이 어떤 상태였는지 생각해본다면 고도의 비꼼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위선적인 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신파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겠네요. 딱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쓸데없이 너무 긴 게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노인의 죽음이 극중 인물들에게 슬플 수도 있겠지만 지금 슬퍼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해가 떠서 좀비들이 활동할 시간이 된 데다가 허대이와의 총격전 때문에 좀비들이 몰려오는 상황 아니던가요? 하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기까진 이해한다 칩시다. 감독은 계속해서 내절을 하는데요. 서대이와의 총격전으로 인해 다리에 부상을 당한 민정은 자신을 희생해서 정석과 아이들이 제인소령에게 가는 것을 돕게 됩니다. 하지만 도착한 아이들이 출발을 막으려 하자 자살을 결심하는데요. 정석은 그 순간 매형의 말이 떠올라 민정을 구하러 갑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 길었습니다. 조금만 더 줄이고 정석의 결심이 빨랐다면 납득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럴 거면 차라리 자살을 하는 게 더 나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가 느낀 말도 안 되는 장면과 개연성 그리고 신파 부분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대부분 영화를 보고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네마 토크였습니다.